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종가 기준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반도체 두 대장주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 TSMC 보조금 발표 이후 이 내주 내에 삼성전자의 보조금 기대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를 통해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요.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총선 이후 북한 관련 이슈까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역시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대로템 계속해서 수급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와 엔캠까지 4위와 5위에 포착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한 기아가 1위에 있습니다. 이 픽업 트럭계의 도전장을 내놓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으로 총선 결과에도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밸류업 관련 금융사가 다시금 들어오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 그리고 삼성 SDI까지 4위와 5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시죠. 전거래 종가 기준 기관 투자자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역시나 방산주 현대로템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HLB에 집중했다라면 셀트리온에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역시나 해운주 HMM 4위에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계속해서 하나금융지주 담아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기관 투자자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금융주 한 종목 담아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과 함께 200억대 계약 체결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한층 높아져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 역시 오늘 픽업 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기아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이 콘덴서, 부품담의 삼화전기, 한국전력까지 5위에 가져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전거래 종가 기준 이 K반도체, K배터리 시장 내에서 흑자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삼성 SDI가 1위로 올라가 있고요. HLB에 대한 기대감 속에 HLB뿐만 아니라 테라퓨틱스까지 두 종목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유리기판에 대한 상승불이 켜졌었습니다. JNDC 가져가면서 LG화학은 외국인과 개인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수급 특징을 보자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지금 한 1시간 사이에 더 확대가 됐습니다. 1,000억대를 기록했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3,800억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가 지금 6,000억 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대보고수? 오늘 일단은 목요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됩니다. 네. 결국 오늘 종가가 2,700에서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는 CPI도 있었고요. 총선도 있고 PPI도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클리 옵션에 좀 많은 물량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 오후장까지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실제로도 보시면 기관이 팔면서 외국인이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물과 같이 플레이가 들어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오후장까지 그냥 안심하고 계속 올라가겠지. 라고 보기보다는 오후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매매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 종목들 잠시 전에 이제 5위까지 봤는데 그 아래 보면은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등의 종목들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초반에는 같이 밀리다가 현재 구간에서도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HN이 지금 4%대 오르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유럽 고객사와의 9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장중에는 VI까지 발동이 됐었어요. 한 7%, 8%까지 올라갔던 움직임이고 하는 그런 상황. 이 외국인의 수급이 2차 전지로 좀 들어오는 건가요? 이미 이전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흐름들이 보여졌고요. 네.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출 데이터가 개선이 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난 3월 수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7억 불 내외로 아직 개선된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소재 수출은 정체가 되어 있는데요. 네. 부품과 장비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궁극으로 부품, 장비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소재도 따라서 수출 증가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도 뭐 4월, 5월을 두고 저점을 통과하면서 가격의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간 흐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가장 셀사 중에 핫한 종목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35만 원 저점 찍고요. 50만 원까지 갔다가 42만 원 정도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직 최근까지 해서 주가 계속 빠지는 거 아닙니다. 바닥 찍고 올라갔다 조정받는 형태고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21만 원 저점 찍고 29만 원 갔다 24만 원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2차 전지 업종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바닥 찍고 턴오버해서 조정받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것은 재상승 과정에서 흐름을 어느 정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의 어떤 이슈나 뉴스나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바닥에서의 재바닥을 찍는 과정의 주가 상황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종목의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장에서 수급 특징 중 한 종목씩 뽑아볼 텐데 김장렬 교수님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똑같은 데서 반복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무너지면은 소재주가 2분기 중에 가장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한미반도체도 좋고 네. 이오테크닉스도 좋고 또 결국에서 가서는 투자도 늘릴 거라고 뭐 여러 가지 확대할 수 있는데 뭐 하다못해 가온칩스 같이 이렇게 뭐 GPU가 아니고 NPU로 가면은 그쪽에 또 연결돼서 올라가고 하는데 네. 한 번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덜 갔던 게 이제 소재주예요. 소재주도 이미 좀 올라가긴 했죠, 사실은. 근데 동진이나 뭐 하나 머티리얼즈 포함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소재주 중심의 그렇다고 다른 반도체 주식을 뭐 굳이 많이 줄일 필요는 없고 너무 많이 튄 거는 지금 목표 주가 있잖아요. 에너지 목표 주가 곱하기 0.8 해갖고 그 정도까지 온 거는 좀 줄여도 괜찮아요. 네, 최근에 어느 증권사에 막 써댔는데 그 뭐 7개 동시에 쓴다. 그럼 7개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3개 정도 0.8 곱해서 하시고 목표 주가 아직 거리가 있다. 하이닉스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곱하기 0.8 했어요. 아무리 못 가도 9만 원 가야 되고 아무리 못 가도 한 20만 원 가야 되거든요. 그게 버틴다고 가정하고 2분기까지 간다. 엔비디아가 이상한 안 친다. 그러면 이제 밑에 소재주도 목표 주가 비슷하게 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시는 게 맞다고 보는 관점에서 네. 반도체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재주 관련해서는 탑픽을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서 꼽으실 수 지금 있을까요? 탑픽은 참 애매한데요. 사실은 이미 갖고 계신 분은 동진세미캠이 가장 파지티브하게 보이긴 하는데 네. 조금 길게 보면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유망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또 기대가 되는 소재 관련한 반도체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염정 교수님, 이제 네.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큰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현대차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올라온 종목도 몇 종목 있고 그리고 금융주들도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줄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장중 한 3%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지금 현대차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현대차 본연의 모습만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1분기 일단 1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가 100만 2,000대로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2%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었지만 네. 최근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완성차 업계. 전기차 쪽도 줄어들었고, 대신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SUV라든지 하이브리드 쪽으로 믹스 개선하면서 오히려 수익 면에서는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에서 가장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인도 시장이거든요. 인도. 네, 인도 쪽이 전기차를 다른 EU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지금 보조금 혜택 줄어들면서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인도 쪽은 지금 빠르게 지금 침투율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난해 전기차 인도 시장에서의 승용차 판매 2% 정도가 전기차 판매율이었대요. 전 세계 2%요?
인도 내에서 인도 내에서 인도 2%밖에 안 내에서의 됐다? 신용차 전체 판매량의 2% 정도가 전기차 판매였는데 이 점유율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쪽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번에 이제 현대차는 뭐 최근에는 또 그런 얘기 있었죠. 인도 법인 상장에 대한 인도 내 상장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 현지 법인을 통해서 인도 쪽과 배터리 셀 내재화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LFP 쪽에 대한 탑재율을 늘리면서 한마디로 저가형 전기차의 공급을 좀 빠르게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약간은 조금 뭐 최근 전기차 시장 전체 결과는 좀 다르지만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뭐 북미라든지 국내에선 하이브리드 쪽, 인도 쪽에서는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부분에서 네.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오히려 조정을 좀 받는다면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매수 자리를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주가가 오르냐면 아까 말씀하신 인도가 중요하긴 해요. 네. 처음 나왔을 때 인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회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PER 평균 30배, 40배 거래됩니다. 우리는 지금 도요타도 포함해서 토요타가 10배, 우리가 뭐 5, 6배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잠깐 까먹은 거지. 네. 외국인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21만 원 깨지려고 22만 원 깨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오늘 약간은 제 생각보다는 과하게 저는 그쵸. 그냥 보합 정도로 유지될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또 예. 환율 효과도 좀 환율 있는 것 효과도 같아요. 있죠. 오늘 환율은- 1,460원 넘어서니까 그렇지. 또 수출 관련해서는 또 맞아요. 환율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460. 근데 13원 환율만 갖고 또 이렇네요. 애매한 게 뭐냐면 조선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조선인데 환인데 네. 이거는 여기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주가도 자동차도 결국 환율에 부메랑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메랑 맞기에는 한 2분기는 가보자. 2분기는 지켜보자. 이런 심리. 원래는 1분기였는데 네. 금리가 내려가는 늦어지면서 그렇게 되면은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보다도 인센티브가 올라가더라도 환율 효과가 좀 멍청하냐 이런 갑자기 머리가 돌리면서 사는 거죠. 은행이나 다른 지주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원래 밸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약간 과하게 몰아갔던 거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뭐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한 기업들이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렸다가 낙폭을 줄였는데 염정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현대차는 그 기업만의 펀더멘털로만 봐도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테이버 고수.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이닉스랑 동시에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매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해가지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를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하이닉스 보시면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는 이럴 때 와 오늘 밤에 PPI 나와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는데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뭐 개별 종목들 다 차트를 열어보시면서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이평선을 보시면서 아 저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저기까지 떨어지더라도 계속 살 거야라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나가신다 그러면은 올해는 수익을 계속 누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할 매수도 계속해서 강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는 빠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닌 그냥 우리가 빠지든 오르든 계속 매수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어찌 보면 우리가 매도 타이밍만 좀 디테일하게 재시면 되지 사는 거는 계속해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 9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2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사도 먹을 수 있는 게 10%는 있구나. 빠지면 먹을 수 있는 게 더 있구나. 다만 거기서 정말로 20만 원 근처에 가고 삼성전자가 9만 원 근처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매도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되는 거지 매수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빠질 때, 음봉을 그릴 때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올해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버 고수가 그렇게 항상 우리 수급 특징 주에서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하니까 사고 싶은데요. 파세요. 네. 다들 도망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일 났네요. 이상하네요. 네. 아니, 꼬셔놓고. 공습 그렇게 경보. 또, 네, 공습 경보. 산다고 하니까 네. 뭐라고 해요. 자, SK하이닉스 지금 구간이 좀 높아 보여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할 만한 탑픽 종목으로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김대중 교수님. 저는 지난 주말에 네. 제 딸하고 쇼핑을 갔습니다. 그러세요. 어딜 잘하셨어요. 갔냐면 저 익선동에 가서
익선동 종로 3가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데가 익선동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쇼핑도 하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했는데 그 옆에 야장 이제 포장마차 쫙 있지 않습니까? 네. 저녁에 이제 포장마차 거리에 앉아서 제 딸하고 이제 소주를 한잔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1월, 2월, 3월에서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역대급으로 최고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40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를 한번 눈여겨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화장품주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색조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많이 팔린다고 그러죠. 또는 최근까지 해서 미국과 북미, 일본 쪽에 매출이 늘어나는 ODM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반면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제 중국의 고가 브랜드를 판매했던 기존의 회사들은 주가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모습에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의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5월에 노동절 전후로 해서 한국에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이런 전반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은 최근에 기관들이 일부 진입을 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도 비교적 최근에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중국 관광객 측면에서 익선동을 가보고 나서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관심권에 두고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그동안에 좀 단기적인 상승기로 좀 쉬어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또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4가지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장용 교수님 반도체 소재주 전반을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의 아모레퍼시픽, 염정 고수의 현대차, 테이버 고수의 SK하이닉스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 뚫어내는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 강현균의 펀치라인 확인해보시죠.